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은 만큼 당선인들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되는데요.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높은 천을 복원하는 것, 이런 조금 커다란 숙제들이 있는데 이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지금 경전철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나라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를 노린 불법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5명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지원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모든 소상공인 업체로 확대합니다. 업종별로 최대 9명까지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의 총선 결과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무주공산이었던 양천 을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당선인이 승리를 거머쥐었죠. 세 번째 도전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만큼 이 당선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기대감도 높습니다. 유권자들은 특히 항공기 소음과 교통복지 등 지역의 현안 사업을 반드시 해결해달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심다혜 기자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득표율 57%, 6만 6천여 명의 양천을 유권자가 선택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당선인. 유권자들에게 이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온 답변은 공약을 잘 지켜달라는 겁니다. 자기네가 해준 대로 해주는 게 우리는 바람이죠. 그 선거 공약대로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이용선 당선인의 1호 공약은 신월 신정동에 지하철 시대를 열겠다는 것. 지하철이 없어 오랜 세월 불편을 겪어온 유권자들은 1호 공약을 꼭 지켜달라고 답변합니다. 지금 경전철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나라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용선 당선자께서 공약을 하셨으니까 빨리는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친구들한테 저희 지역을 말하면은 왜 거기에 지하철역이 없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학교 갈 때도 제가 좀 지하철 이런 거 타야 되는데 시간도 약간 촉박할 때도 있고 버스 기다리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릴 때도 있어가지고 지하철이 좀 약간 개발? 약간 그런 거 생겼으면 좋겠어요. 양천을 지역의 오래된 지역 현안인 항공기 소음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이용선 당선인은 김포공항 국제선 이전을 통해 소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 유권자들은 실질적인 지원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소음 피해가 엄청 심해서 여기는 지원도 그냥 측정 돈은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달달이 여기는 노년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도 좀 지원도 한 달에 한 번씩 얼마씩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여름에는 특히 그게 고민이 되니까 에어컨을 달아주시면 또 어차피 창문을 닫잖아요. 그럼 소리가 덜 나지.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고 이전하셔도 저희는 상관없고 안 하셔도 상관없고 그냥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 좋겠어요. 지역 경제와 교육 등 생활 밀접형 문제도 해결해달라고 말합니다. 활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오게 주차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돼야 되는데 너무 좁으니까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마트나 이런 데, 큰 대형 마트나 이런 데로 가니까 아무래도 재래시장이 점점점 죽어서 제일 불편한 게 주차시설. 애들의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어른 위주가 아니라 애들이 살기 좋은 나라? 좀 그런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일부 유권자들은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도 강조합니다. 민주당 인사시니까 오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야당하고 협치 잘하고 그거밖에 더 있나. 33년 양천 주민으로 신월 신정동의 해결사를 자처한 이용선 당선인.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일만 남았습니다. 2번 낙선을 했습니다. 낙선했지만 그냥 포기하거나 놀지 않고 지역의 의제들을 계속 천착하고
제대로 실천해서 추진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앞서 보신 양천 지역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여야로 표심이 나뉘었지만 이번엔 갑을 선거구 모두 민주당으로 쏠렸습니다. 은평구의 표심 역시 민주당으로 쏠렸죠. 은평 지역 유권자들은 두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에게 재선의 기회를 준 건데요. 현재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질비한 만큼 이번에 선출된 당선인들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시민들이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뭘까요? 자세한 얘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경 은평 여성네트워크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21대 총선 끝났는데요. 결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 초유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정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고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66.2%라는 역대 최고 투표율로 우리 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보여준 선거였고 이런 상황을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범민주 진영을 합하면 185석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국민들이 개헌한 힘은 주지 않지만 정책을 추진할 힘은 부여한 특히 국회 선진화법이라든지 패스트트랙 최장 1년까지 가능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권력 구조의 변경 없이 정책과 입법에 집중하라. 그리고 1년의 시간 야당, 시민사회와 대화와 타협의 협치를 하라. 이런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지역의 일꾼이 새로 뽑혔는데요. 좀 시급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지역 현안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은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은평 갑과 을로 나눠져 있는데요. 특히 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을보다는 좀 부족한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은평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은평을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원 순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과 갈등이 좀 드러난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런 갈등들을 이번에 당선인인 민주당의 후보들이 잘 봉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은평 갑 쪽에 있는 기반 시설들을 좀 새롭게 잘 안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드러나는 것은 의지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소통의 통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은평갑 쪽에 있는 이제 서울혁신파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립대에 1학년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있고 녹본천을 복원하는 것 이런 조금 커다란 숙제들이 있는데 이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하나하나 잘 과정마다 잘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은평 여성 네트워크 대표 자리를 맡고 계신데요. 여성 시민들이 이번 당선인에게 좀 당부할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여성의 문제는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대변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성의 문제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평등의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기체 아래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엠번방 같은 이런 성범죄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법제도 마련과 그리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강간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을 하고 또한 이제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그리고 남녀 모두 성평등한 교육을 좀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마을마다 성평등 교육을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이번 국회가 좀 앞장서 주시기를 특히나 이제 은평에 당선된 당선인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새로 열릴 국회에 좀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하실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을 맞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가와 정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사회적인 과제들이 무엇인지도 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한 1919년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수립 이후 100년을 보내고 새로운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0년과 이후의 100년은 엄청나게 다른 그 시기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100년을 그리고 또한 코로나 이후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국회 그리고 그런 법들을 잘 정비하고 특히나 이제 지금 지방 분권이 되면서 지방자치와 관련한 법 개정이라든지 다양한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좀 열심히 특히나 은평에 당선된 당선인들이 좀 앞장서서 국회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가 잘 반영되는 그런 21대 국회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평구는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채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지난 2016년 서울시 기초단체 최초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소외계층 등 채무가 있는 구민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센터를 통해서 정확히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자세한 내용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의 김현진 주무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은평구의 금융복지상담센터 지금 5년째 운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간 이 상담 건수가 부쩍 늘었다고 들었어요? 예. 은평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은평 구민을 위한 가정경제를 위한 재무상담, 채무조정, 복지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상담 건수는 센터가 2016년에 개소한 이래 매년 상담은 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올해 들어 작년보다 한 100여 건 늘어서 한 3월 기준으로요. 한 30% 정도 상담 건수가 늘었습니다. 예. 아마 요즘 코로나19와 경기 불황 영향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센터에서 상담이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떻게 정확히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은평 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6년 4월에 센터를 개소할 당시에요. 비탄감 프로젝트 사업도 함께 추진했었습니다. 그 당시 기부단체의 기부를 받아서 실제로 은평구민 한 966명 빚 한 174억을 탕감해 드린 바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채권 매입 추심업체 관리 감독권이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고 부실 채권 탕감 정책이 정부 정책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은평구청의 비탄감 사업은 실질적으로 종료가 되었지만 빚 때문에 힘겨워하는 국민들을 위한 활동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담 업무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해결과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상담의 목표로 두고 있고요.
파산 면책, 개인 회생, 워크아웃과 같은 그 현행 채무 조정 제도 상담과 함께 그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예. 이에 뭐 채권 소멸시효 확인이라든지 채무 협상, 그리고 그 재무 구조 개선 등 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해결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청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요. 구청 사례관리팀과 해당 동주민센터 연계가 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뭐 복지기관과 연계해서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그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실제로 이 상담을 받았던 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상담센터에는 그 속상하신 분들이 많이 오죠. 빚 문제가 많이 속상하고 힘겹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고요.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와서 어디서도 못할 얘기를 상담사가 얘기를 들어줬다. 좀 마음이 좀 편해졌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주민센터 직원이 죽기 전에 여기 한 번만 가보라고 해서 왔다. 근데 상담을 받으니 속이 참 한결 편해졌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특히 오래된 채무로 재기 못하고 계신 분이나 현재 빚 독촉을 받고 계시는 분, 또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시고 계신 분들, 우리 센터 방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결 마음이 좀 편해지고 해결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금융 상담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도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빚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센터는 녹번역 4번 출구 쪽에 있고요. 충분한 상담을 위해 오시기 전에 전화로 꼭 예약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는 351-8505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 중에 잠시 상태가 고르지 못했는데요. 이 센터는 녹번역 4번 출구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02351-8505번에서 7번까지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채무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개별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금융 관련 어려움 있으신 분들께서는 센터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5명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모든 소상공인 사업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체당 1명이었던 지원자 수도 확대했는데요. 제조, 건설, 운수업은 최대 9명, 그 외 업종은 4명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한 근로자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에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